네, 어제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이 11,000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이분들 뭔가 그 국내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인도를 오가는 항공편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기 항공편 운항까지 중단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인데 이게 또 아니라는 것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된 건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일단 정기 운항편은 모두 중단이 된 게 맞습니까? 아, 예, 지난 3월 달부터 예. 정기편은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부정기 항공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정기편은 보통 월 5, 6회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도가 지난 금요일 날 방역 강화부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 이 교민들 귀국 목적의 부정기편은 음. 허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부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이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그 항공편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다. 운항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5월 지금 4일 날에도 지금 그 편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 5월 7일 날에 국적기죠. 아시아항공에서도 예. 부정기편 운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하는 걸 보니까 음. 일단은 그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교민들의 모집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때는 비행기를 띄우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정기 항공편 운항까지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는 오보인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 오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정기 항공편을 띄우는 주체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체가 되는 겁니까? 부정기 항공은 지금 보게 되면 5월 4일 거는 이제 인도에 있는 항공이 되겠고요. 네. 예, 5월 7일 날에 같은 벵갈루루에서 출발하는데 이건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그 항공 그 손님들 모집을 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 참여하게 돼 있는데요. 아, 이게 좌석 점유율이 100% 다 채우는 게 아니고요. 예. 그 60% 이하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국인 탑승 비율이 90% 이상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승객들을?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그 초기 때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 데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부가 귀국 특별기를 띄웠던 걸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번 들어왔는데요. 네. 1월 31일, 2월 1일, 2월 10일 날 들었는데 예. 그때에서는 우한에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이분들을 모셔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지금은 부정기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일반 항공사에서 내가 우리 귀국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차게 되면 뜨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전세기를 보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물론 지금 뭐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이 11,000명을 헤아린다고 하니까 이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무적인 문제는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중의 여론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단 그 부정기편으로 이제 모객이 대개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예. 조금 더 그것이 더 안 된다고 그러면 예. 말씀한 대로 인도 전체가 막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쭉 보니까 대체 한 200명 정도는 항공편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손님이 모객이 돼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나 국내로 돌아갈게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항공편 때문에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항공편이 그 편명이 나와 있거든요.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모객 중인 것이 5월 15일도 있고 5월 예. 17일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5월 4일하고 5월 7일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이 과정에서 우리 현지 공관, 대사관 이런 데서 뭐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외교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아마 외교부에서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외교부 발표했지만
또 산소 발생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스크 여러 가지 그 진단 키트에 대해서 예. 지원 입장을 인도에 보낼 입장을 지금 외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왜 여쭤봤냐면 지금 우리 인도 주재 우리 대사관에서도 물론 현지 직원들이 다수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대사관 업무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차질을 빚고 있으면 교민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서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네.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에서 국내로 그러니까 귀국한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격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냥 자가격리 이렇게 하는 겁니까? 14일 동안? 지금 보통 입국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네. 음성 확인서를 이제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그럼 입국 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하루 내에 네. PCR 검사를 하고 해제하기 전에도 PCR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제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번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임시 생활실에 모두 거기서 모셔가지고 1박 2일로 시설 격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예. 그냥 그때 집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박 2일만. 그래서 이제 음성 나오면 이제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가격리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승 전에 받았던 코로나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다가 홍콩에 도착하고 나니까 52명이 양성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도 이게 72시간 전에 이렇게 그 음성 그 확인서를 내 거를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70시간 그때 그 확인을 했다가 그 사이에 된 케이스도 있고 예. 뭐 들어오는 기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집에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일단은 1박 2일 정도는 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그 내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집으로 가시게 되면 그때는 능동 감시를 해가지고 발열 체크를 하고 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보통 집으로 다 가시거든요. 근데 인도 현재가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의료 그 시설이나 현황을 볼 때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는 게 쉽습니까? 인도에서 혹시? 어차피 들어오시게 되려고 그러면 그 내에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이제 이렇게 외교부에서 일단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마 공간에서도 또 도움을 주는 걸로 저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를 지원을 합니까 외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진단 키트하고 또 산소 발생기 같은 것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네네. 예, 저희가 방송에서 보니까 계속 한 침대에 뭐 두 분이 계시기도 하고 상당히 의료 체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도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범정부 백신 도입 TF 실무 지원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 문제로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저희가 엊그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국내 백신 개발 현황을 잠깐 들었어요. 지금 제약사 두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상 그러니까 조만간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게 비열등성 시험을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뭡니까? 예, 비열등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것도 하나의 허가를 이렇게 시험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다른 모든 것을 뭐 삼상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같은 예를 들면 백신과 비교해서 열등하지 않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하면 보통 이제 삼상이 진행이 될 때는 보통 한 3만 명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나 이제 엄청난 규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온 게 비열등성 시험인데 한 4,000명 정도를 모집한 다음에 그래서 한 3,000명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개발 중인 그 백신을 투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1,000명에게는 이미 그 개발된 백신을 투약해서 비교를 한다 뭐 이런 방식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삼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돈도 한 뭐 조 단위 돈이 들게 돼 있고요. 조 단위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비열등성 시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보다는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속도는 훨씬 빨라지는 겁니까?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5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하게 되면
금년 말이나서 내년 초쯤에 3상 착수 목표가 되게 돼 있고요. 네. 2개 정도로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도 이렇게 우리 국내 백신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 큰 문제는 식약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바백스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노바백스가 지금 그 금년에 4천만 회, 사람으로 지금 2천만 명을 공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2, 3, 4분기에 이렇게 나눠서 공급될 예정으로 있고요. 예. 다만 노바백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허가는 지금 나지 않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영국에서 제일 먼저 3상을 마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 공장이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예. 빨리 허가를 좀 내려고 저희도 식약처에서 심사를 꾸려가지고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예. 더요. 지금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는데 백신 공급량이 늘어나는 하반기에 국민들에게 백신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그냥 그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네. 또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런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선택권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 화이자를 그 4천만 회, 그러니까 2천만 명분이 또 예. 이제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예. 1억 9,200만 명 회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다 화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접종 계획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이 백신을 맞겠다. 나는 이 백신을 싫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지막으로 그럼 좀 설명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이 공산국가냐 왜 이런 것도 선택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나오던데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들어오는 그 백신이 5개 회사에서 들어오는 백신이 됩니다. 예. 다 특성이 틀리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나 효과는 다 동일합니다. 거의 약간 천차는 있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맨 처음에는 저희가 2월 26일부터 노인분들 또 요양병원 계신 분들 마쳤고 네. 지금은 사회 필수원을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또 그 모든 이게 그 백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쟁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때 공급량에 따라서 맞는 순번이 되시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 공급량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내가 맞겠다고 하게 되면 못 맞게 되는 것이고 또 전체로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접종 순번은 정해져 있고 그 순번에 따라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 순번 따라 그냥 접종한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번에 따라서 예. 되어 있고 물량 들어오는 대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맞춰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네요. 설명 듣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었습니다.